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1선, 61선 위로 위치는 하고 있는데 받쳐주고 있던 5일선 밑으로 내려가서 조정받으면서 오늘 25,550원 마이너스 한 2.6% 이렇게 마무리 쳤는데 지금 수급도 좀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고 좀 불안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한번 주가 폭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가 고점 39,900원 찍고 나서요. 주가가 뭐 20 몇 프로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조정 보이는 과정에서 이제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수급이 좀 똥망이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개인이 워낙에 이제 너무나 개인이 워낙에 이제 또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인 기관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하고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일반 개인이 아닐 수 있다. 지금 세력이 지금 차명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드렸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신용 잔고도 보시면요. 신용 잔고도 보시면 이 초록색이 신용이거든요. 이제 주가가 빠짐에도 이렇게 초록색 보시면 계속 쭉 늘어났죠. 그래서 개인들이 쓴다라고 하면은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통 사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이렇게 산다라는 거는 조금 좀 넌센스가 있다. 이렇게 흐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들은 좀 그렇게 사기가 힘들다. 아무리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해도요. 주가가 좀 빠질 때 일부분 이제 밑에서 받아 사는 거지 주도적으로 막 사지는 못해요. 그럼 누가요? 그럼 정보가 뭔가 확실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 크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좀 세력들이 어, 특정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근거가 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보시면은 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경영진이 성과금으로 이제 자사주식을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거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그 박지원 회장부터 해가지고 정영인 부회장, 그다음 박상현 또 사장 이렇게 주요 경영진이 장기 성과금 이제 40억을 받았는데 이거를 전액 다 이제 주식 매입을 했다라는 거,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공시가 나오기 전부터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개인들 매수세가 계속 강했고 신용이 계속 들어왔던 구간에서 샀단 말이에요. 이 주요 경영진이. 그리고 경영진이 지금 자사주 매입했다는 건 뭐겠어요? 경영진들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이 주가는 좀 저평가 상태인 거고요. 미래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반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미 수급에 지금 신용 폭증하고 여기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이렇게 3단 콤보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견이 나올 수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수준은 올해 정해진 것만 전년 대비 이제 50% 이상 상향을 할 거다. 이러면 10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주 10조 시대가 돌입하는데 여기서 이제 원전 그 SMR 가스터빈 이런 줄줄이 수주 소식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한국과 그 미국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분야는 뭐예요? 이게 조선과 원전이죠. 이제 지금 조선 섹터는 강하게 갔는데 원전은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원전이랑 그 방산 쪽으로 같이 엮였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해군 함정용 엔진 수주 이런 것도 이제 2조 원 이상 받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가 국방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60조 원을 지금 돌파를 했는데 방산 기업들 관련해서 수혜가 지금 엄청 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 조선과 방산, 그 다음에 원전 이쪽 섹터는 이제 주가 전망이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3월인데 중요한 이슈 계속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더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 세계 최대 규모로 이제 멤피스에 9만 3천 제곱미터 추가 매입했거든요. 이게 다 합치면 이제 세계 최대 규모 건설 위해서 이제 100만 제곱미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30만 평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14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1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데이터 건설 관련해서 지금 짓고 있는 데가 그 어디예요? 그 미국의 스타게이트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 오픈 AI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좀 경쟁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다. 이쪽에서도 확대를 하는 거는 좋은데 또 이거를 뒤도 안 보고 막 확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주 정부가 여기 전력에 굶주리고 있다. 발전소를 적극 유치해야 된다. 스타게이트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 확대가 미국의 그 전기 수요 확대되는 최대 원인이라고 보는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미국의 이제 현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데 있어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센티브 규제를 좀 완화하는데 그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정전 이제 사태가 났었죠. 최악의 정전.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2019년 이후로 이제 발전소를 한 개도 안 지었다. 그래서 예상 전력수를 좀 맞추려면은 이게 수십 개 발전소가 좀 필요하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SMR과 원전 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원유 쪽이랑 천연가스 시추한다라고 개발 빨리 한다라고 기사가 막 쏟아졌었잖아요. 그럼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우리 에너지 부분에서 보면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일부분. 근데 여기서 에너지 정책의 정말 뼈대 어떤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원전과 SMR 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은 원전 에너지. 왜냐하면 이게 저비용이죠. 그리고 24시간 돌아가죠. 굉장히 풍부한 어떤 에너지원을 저비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그런 정책인데 지금 핵심 정책 안에서 그 큰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고점은 조금 뚫어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아직 안 올라갔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괴리감이 좀 발생을 했다는 건데 분명히 주가가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뉴스나 이슈나 이게 터져주고 있는데 좀 뭔가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왜냐면 주가가 더 안 올라가면은 이게 선반영 됐나 보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가 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좀 매도를 하거나 좀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괴리감이 발생했는데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주가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가 있는데 이 괴리감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이제 대응만 잘 하셔도 엄청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나온 내용들 앞으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랑 미국의 그 공급망 이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체코 원전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최종 본계약 발표가 나오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본계약은 이제 시간 문제고요. 3월 중에 이제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계약 완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럽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이제 쏟아진단 말이에요. 프랑스 그 원전 그 EDF가 지금 우리나라 인정 못하고 태클 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데, 지금 체코 거를 체계를 수주를 못해서 지금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이 앞 남은 요 그 수주들을 놓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미 체코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전에는 이게 이의 제기했을 때 CR이 먹혔는데, 지금은 이제 CR이 전혀 안 먹힌다는 거. 왜냐하면은 미국과 지금은 이제 미국과 원전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분쟁도 없는 상황이고 합의를 다 봐버렸죠. 그럼 더 이상 발목 잡을 이슈조차 없다라는 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프랑스가 계속 포기 못하고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쟁력만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다라는 거를 지금 홍보해주는 꼴인데, 지금 얼마나 프랑스가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이제 중동 국가들 앞으로 이제 원전 수주가 이제 쏟아질 거고요. 싹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을 엄청나게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300기가와트, 그러니까 1기가와트짜리 원전을 300기를 지어야 된다는 거. 지금 원전 동맹 맺은 이제 한국과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수주가 누가 됐든 간에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대형 원전이든 또 SMR이든 심지어 프랑스 EDF가 받더라도 요 주기기 납품에 의해서는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조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반도체계 TSMC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랐다. 그 안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제가 덧붙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적인 리스크 여기에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것도 지금 곧 해결될 문제긴 한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산업으로 지금 밀고 그러다가 이제 이때 탄핵 이슈 때문에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저점을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반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영향을 좀 악의적인 어떤 악재로 보진 않는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일단 호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잖아요. 석방이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기각이나 좀 각하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 시장에서는 보통 지금 보는 전망이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각하가 됐을 때, 기각됐을 때 코스피가 당일날 마이너스 2.5% 급락이 나오고 다음날 5% 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됐을 때는 0.3% 올라가고 수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나올 텐데, 주가가 급락할 때 그럼 이 대피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이 대피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수혜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이게 원전인 거죠. 앞으로 3월부터 해서 지금 주가가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 그리고 주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본격적으로 주가가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주가가 정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진짜로 여기서 좀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만원 돌파한 게 앞선 그 3만 500원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했던 건데,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신고가를 이제 치솟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닥에서 볼 때에는 아직 이게 시작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 여지껏 이 매물대 소화를 시킨 거고요. 최근에 거래대금 쏟아졌었죠. 집중 엄청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최근 고점도 뚫어놨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도 안 했고, 전 3월부터는 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트리거 일정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3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올 수 있어요. 과거 사례로 보면 보통 오전 11시에 보통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대응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체코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나온 이후에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뭐 통화를 하든 아니면 정상회담, 그러니까 양국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지금 미뤄졌던 이제 통화나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이제 하나는 상대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나올 얘기가 당연히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원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강하게 신용까지 쓰면서 매집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주가에 대한 확신이 이제 굉장히 세다라는 거.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큰 돈을 넣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40억이면요, 아무리 주요 경영진이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 주가가 그 빠질 만한 상황에서 40억을 풀 베팅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주요 경영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내용들 나머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드린 말씀 그 부분 말고요, 중요한 내용들 같이 공유를 해서 오늘자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010-9283-8706 요 번호로요, 두산에 두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요 자료 업데이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나올 당연히 이슈들이랑 계약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차트 봤을 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그 매수가들 적혀 있거든요. 매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식을 할 때 난 최저점에서 100을 사서 최고점에서 100을 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10%든 20%든 정리를 하고, 또 눌림목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또 일부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매도 타점도 자료 안에 넣어 뒀으니까요, 두라고 문자 주시면은 그 자료 안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영상으로 드린 내용도 여러분들이 요 영상 끄면은 금방 휘발되어 날아가잖아요. 근데 텍스트로 그리고 자료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꺼내 보실 수 있고, 이 내용들을 알아야지 주가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그 조정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기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불안해서 바로 매도하고 이러면 조금 본전 왔을 때 결국 이제 본절권에서 정리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이렇게 했을 때 큰 수익 보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에 확신을 가지시기 위해서라도 자료는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구독자분들 워낙 많이 늘려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종목 하나, 대장주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대장주인 거고, 굉장히 수급이 아직 수면 완전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뉴스들 공시들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온 거 없고요. 제가 요거 히든 종목이라고, 자 이렇게 좀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도 될 만큼 확실한 종목들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첨단 소재 이거 추천드려가지고 12월 18일 추천드려서 1월 7일 날 매도했는데 1699원에 매수해서 9370원, 450% 상승했었어요. 그때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는데, 요 한국첨단 소재, 그리고 12월 초에도 오리엔트 전공 추천드렸는데 이것도 1100원 매수해서
자, 매도가는 6,700원 사인했었는데 7,070원에 500% 상승했었어요. 그때 대선 테마주였는데 지금은 조선 관련해서 또 이제 대장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것도 작게 잡아도 300%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하실 좀 매수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종목명 오픈할 테니까 히든이라고 번호 똑같거든요. 010-9283-8706 여기다 히든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 소통방 있잖아요. 거의 텔레그램으로 운영하는, 여기서도 자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그 100만 원으로 월 2천만 원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텔레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자, 하루 서너 개 주도주 급등주로 단타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하루 5% 이상 수익은 나고요. 그래서 이걸 하루 5%면 이제 월 수익률 100%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이상으로.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100만 원으로 잡았고 1개월 차에 100만 원 진입하셔서 월 수익률 100%다 하면은 200만 원 만드시고요. 2개월 차에는 그 수익금까지 합쳐서 200만 원 진입하셔서 400만 원. 3개월 차에는 그 400만 원 진입하셔서 800만 원 만들고요. 중간에 한 번은 출금을 하셔가지고 300만 원 출금하셔서 좀 혹시 뭐 이게 대출을 받으시거나 빌리신 돈이면 상환을 하시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 다시 진입하셔서 1000만 원을 만드시고요. 5개월 차에 1000만 원 진입하셔서 2000만 원 만들고 6개월 차부터는 재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투자금 2000만 원 고정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매달 수익금 2000만 원씩 인출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리니까요.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참여라고, 번호는 똑같거든요. 010-9283-8706 참여라고 문자 주시고요. 여기는 제가 잡주 드리는 게 아니라 S급 이상 재료랑 이슈 확인하고 세력 매집했는지 지지라인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구간 맞는지 충분히 바닥 구간인지 확인하고 사인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조정이 좀 자주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자료 보시면은 조금 어느 정도 확신이 드실 거예요. 저 역시도 같이 동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좀 주식 투자도 그리고 이 수익도 좀 더 확실히 퀀텀 점프 하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항상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있으면 가장 빠르게 영상 켜서 브리핑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고맙습니다.